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밥 사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처음 이 제목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뭔 소리야? 가까운 사람한테 밥을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을 참 많이 삽니다. 친구 만나면 밥 먹고, 동료 만나면 밥 먹고, 형제자매 만나면 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밥값을 누군가는 내야 합니다. 야, 내가 낼게. 아니야, 형님. 제가 내야죠. 에이, 됐어. 내가 먼저 꺼냈으니까 내가 내는 거야. 이런 신랑이 여러분도 수없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게 예의고, 형이 내는 게 당연하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내는 게 상식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밥값이라는 것 속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담아왔습니다. 고마움도 담고 미안함도 담고 때로는 자존심도 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됐는데 이 정도는 내야지. 내가 형인데 동생 밥값쯤은 내야지. 이 친구가 나한테 예전에 도움을 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내야지. 그렇게 우리는 밥값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환갑을 넘기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는 걸까? 대학 때 친구들, 20대 때는 그렇게 자주 만나고 서로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던 친구들인데 어느새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생들,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낼게. 형이 맨날 내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밥을 사준다는 행위 속에 사실은 아주 미묘한 권력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밥을 사주는 사람은 보호자가 됩니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 피보호자가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마워, 형. 잘 먹었어. 별 말씀을. 우리 사이에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가 남습니다. 밥을 산 사람은 어딘가 뿌듯하지만 동시에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나는 받는 사람이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금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대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동료처럼 수평적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베풀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그 수평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계속 신세를 지다 보니 그 사람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경험. 전화하려다가도 또 뭘 부탁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고
만나자고 하려다가도 또 얻어먹는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렇게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감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세 졌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신세를 진다는 것, 빚을 진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받기만 하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사람은 빚진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밥을 사주는 쪽은 순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좋아서 사주는 건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쪽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무리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마음 한편에는 빚진 느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낯선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왜 친구나 동료 형제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은 더 부담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대등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면 그건 당연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 사람과 대등하지 않으니까요. 처음 만난 사람이 밥을 사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동생이, 오랜 동료가 계속 내 밥값을 내주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사이인데 왜 나만 계속 받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 앞에서 계속 받는 사람의 위치에 서는 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자. 요즘 바빠서 시간 되면 연락할게.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한테 또 신세지기 싫어. 이번에도 내가 못 낼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대학 시절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우리의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고 그 친구는 여러 일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습관처럼 그 친구 밥값을 냈습니다. 아, 괜찮아. 내가 낼게.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 너 힘들 때잖아. 내가 내는 거 당연하지.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나자는 제 연락에도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도와주는데 왜 피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작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서 자존심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제 배려가 사실은 상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과 밥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밥은 먹되 각자 내면 됩니다. 더치페이 하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야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칼같이 굴어야 하나?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내는 것은 각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자 내는 것은 서로를 대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각자 내는 것은 부채감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형이 왜 그래?
친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더 편하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밥 먹자. 예전처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감이 없으니까요. 서로에게 빚지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만약 정말로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럴 때는 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돕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용히 그 사람이 모르게 돕는 방법도 있고, 아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네가 힘든 거 안다. 내가 잠깐 도와주고 싶은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줄래? 나중에 내가 괜찮아지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 그것은 밥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도움입니다. 밥값은 애매합니다. 밥값은 습관이 됩니다. 밥값은 권력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명확한 도움은 다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명확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대등할 때 만들어집니다. 한쪽이 베풀고 한쪽이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베푸는 쪽은 지치고 받는 쪽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비슷한 관계입니다. 아니, 꼭 물질적으로 비슷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부채감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 내는 것은 바로 그 부채감을 없애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편하게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모든 것을 각자 냅니다. 커피 한 잔도 각자 내고, 밥도 각자 내고, 술도 각자 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가장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물론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고 독립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이것저것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는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자식의 독립성을 해칩니다. 반대로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에게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짜 성숙한 가족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입니다. 각자 자기 몫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니까 당연히 내야지. 오빠니까 당연히 사줘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영원히 밥값을 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낼 때 형제자매는 더 편한 친구가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형인데 동생 밥값을 각자 내자고 하면 체면이 서나?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후배한테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쪼잔해 보이지 않나?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에 너무 매달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체면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그 자존심이 관계보다 더 소중한 걸까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체면은 허세를 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밥값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체면은 솔직하고 당당한 데 있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자기 몫을 하는 데 있습니다. 야, 오늘은 각자 내자.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형, 오늘은 제가 낼게요. 아니면 각자 냅시다.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생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오랜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게 예의다. 초대한 사람이 내는 게 당연하다. 남자가 내야 한다.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있잖아. 나는 우리가 더 편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우리 앞으로 각자 내는 게 어떨까?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더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는 용기 있는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예외는 있습니다.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밥을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씩 번갈아 가며 사주는 것도 관계에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잃어버렸던 그 친구. 몇 년 전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밥값 내는 게 배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던 것 같더라. 이제라도 알게 돼서 말하고 싶었어.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사실 그게 진짜 힘들었어. 형이 나쁜 건 아닌데 만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을 때 각자 냅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각자 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 밥값을 다 낼 수 있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풍요로운 삶은 서로 대등한 관계들로 둘러싸인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리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얻어먹지도 않는 그런 균형 잡힌 관계들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밥을 사주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관계를 이어가지도 않는 그런 당당한 관계들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는 힘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결국 무너집니다. 밥을 사주는 것도, 돈을 빌려주는 것도,
무언가를 베푸는 것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들은 서로에게 빚지지 않는 관계들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관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관계들입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형이니까 동생 것까지 내가 내야 한다. 이런 말 대신에 형제지만 각자 자기 몫은 각자 하는 거야.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가 힘들면 내가 다 사줘야 한다. 이런 말 대신에 친구가 힘들 때는 진심으로 도와줘야 하지만 습관적으로 내가 다 내주는 건 친구를 찾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오래된 방식들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평등하고, 더 솔직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내지 못한 이 변화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돈이 많아도 관계가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돈이 적어도 관계가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관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에게 빚지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실천 중 하나가 바로 각자 내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계속 밥값을 내오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 인색해졌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설명한다면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있잖아. 나는 우리 관계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계속 내다 보니까 너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앞으로는 각자 내면서 더 자주 만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실 나도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어. 이런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심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얻어먹는 쪽이라면 어떨까요? 항상 형이 내고, 선배가 내고, 친구가 내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더욱 용기를 내야 합니다. 형, 오늘은 제가 낼게요. 아니면 우리 각자 냅시다. 이 말을 꺼내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호의는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계속 얻어먹으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용기 내어 각자 내자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사실은 어딘가 안도할 것입니다. 아, 이제는 부담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불행합니다. 지위가 높아도, 믿을 사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으면,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솔직한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부담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밥값을 각자 내는 것, 커피값을 각자 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볼 때입니다. 우리가 밥값을 내는 것이 정말 후배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 후자입니다. 내가 선배인데, 내가 형인데, 내가 내야지.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후배를 위한다면, 진짜 동생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자존심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이 말이 때로는 밥을 사주는 것보다 더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가, 형이, 누나가 밥값을 내려고 할 때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용기 내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감사한데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아니면 각자 내는 게 어떨까요? 이것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선배를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얻어먹으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자기 몫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선배에게도 더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 전체의 문제입니다. 나이로, 지위로, 성별로 서열을 정하는 문화, 위에 있는 사람이 베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받는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진짜 대등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진짜 친밀함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베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항상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항상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항상 얻어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우리는 각자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가까운 사람 한 명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편한 친구, 가장 가까운 동생, 그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있잖아, 우리 앞으로 각자 내면서 더 자주 만나는 게 어떨까? 둘째, 부담스럽다면 천천히 바꿔가십시오.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번에는 내가 내. 이렇게 번갈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특별한 날은 예외로 두십시오. 생일, 승진, 기념일. 이런 날은 축하의 의미로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넷째, 솔직하게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관계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우리가 부담 없이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진심을 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바꾸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째,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친구들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요. 둘째,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누가 낼까 하는 어색한 순간 대신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밥값 낼 자신이 없어서 만남을 주저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편하게 만납니다. 넷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또 얼마를 써야 하나 하는 부담도 없고 내가 또 얻어먹었네 하는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풍요로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밥값을 내는 것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 가치는 밥값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제가 베푸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 깨달음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관계들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앞으로 각자 내면서 더 편하게 만나자.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하고, 더 대등하고, 더 행복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동료입니다. 그 관계들이 우리 삶을 만듭니다. 그 관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원할까요? 제가 원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짓누르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각자 내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고맙지만 오늘은 제가 낼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작은 용기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 작은 용기가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밥 사주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야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등하고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따뜻하고 더욱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